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저녁 여러분 만나 뵙는 국대 토크 입담의 국가대표 장원재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왜 나왔는지 모르는 고성범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그랬는데 끌려 나왔습니다. 잘리지 않았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아무 말이나 다 해봤는데 오늘은 한국인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이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려면 이른바 대자화시켜서 보려면 네. 상당한 정도의 지적 수련이 있어야 된다.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얘기하는 한국인은 이런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원재 박사 시작하실까요? 한국인 이거 좀 애매한데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인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은 네, 오늘도 우리 문경의 오미자입니다. 예, 저는 여전히 자,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네.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을 딱 정의하라 그러면 한국 참 사람 애매하네요. 맞나요? 한국 사람 맞습니다. 예, 이게 쭉 올라가면은 뭐 몇십 대로 올라가면은 한국인 맞습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알 수 없잖아요. 장 씨는 뭐 중국에서 온 성임이 거의 확실한 거고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네. 이 그러면- 사람 중국 사람이네. 저는 외국 가면은 뭐 중국어로 당연히 말을 겁니다. 차이나타운에. 네. 그리고 또 일본어로 말 거는 분도 많고 한국어로 저한테 말 거는 분은 생각보다 소수입니다. 일단 뭐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써야죠. 그러면 예. 이민 4세 5세는 어쩌라고? 그분들은 한국계지요. 한국계 미국인. 네. 그럼 국적 법적으로는 국적이 기준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한국어를 좀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일단 한국에 사는 사람들. 그거 저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지금 4세 5세 그러니까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국인이고요. 또 당장 북한만 해도 나눠진 지 한 70년 되니까 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건 그렇죠. 그러면 저 북한 말이 저게 우리말인가? 한국말인가? 네. 할 정도로 많이 달라졌는데 이게 이제 통일되지 않고 또 한 5, 60년 지나 보세요. 진짜로 통역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또 예전에 제가 제주도 한 3년 살았잖아요. 예. 제주도 원어민들이 원어민 말로 하면 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표준 말로 해주니까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물론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한국말 모르면 한국인 아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예. 한국 영토 내에 사는 한국말을 쓰는 한국인이 가장 좁은 범위 한국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북에든 목에든 그 부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국인으로 둔 사람도 한국인일 수 있죠. 예. 그 참 재미없는 말로 시작을 하시네요. 아니 그리고 자꾸 이게 아닌 경우가 너무 생각이 자꾸 나서 네. 한 200만 명 된다 그러죠? 100만 명, 200만 명 이제 다문화. 예, 그렇죠. 아니 사실 그 사람들 뭐 기본적인 뭐 생활 우리 한국말을 하지만 우리말 잘 못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도 한국 사람 아닌가? 아니 이제 그 범위를 조금씩 넓히면은 넓은 의미 한국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잘라서. 그러니까 앞으로요. 죄송하지만 예. 결론부터 말씀해 주세요. 알겠어요. 예, 한국인을 저는 최대한 넓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다 한국인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한국인을 딱 한마디로 딱 이 사람 한국인은 이거다. 뭐라고 하겠어요? 한국인은 네모다. 야, 이거는 진짜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그 복잡한 한국인은 거를 딱 진짜 한마디로 어렵다? 어떻게? 한국인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 우리 입당 국가대표가 여기서 막혔습니다. 한국인은 네모다. 한국인은 짬뽕이다. 한국인은 짬뽕이다. 그건 말이 되네. 네. 이거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 그러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니네는 왜 그래? 이거 상당한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발언이거든요. 순자 들어간 것 중에 저는 순도 빼놓고는 다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순결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애들은 도덕적으로 열등한 거야. 이거는 함부로 또 해도 된다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고고 인류학의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예. 인류는 이디오피아 쪽에서 발원돼서 전 세계로 지금 퍼져서 여기까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십 년 전부터 이디오피아에서 살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수십 년의 혈통이 그대로 유지된 사람은 네. 유일하게 순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수십 년이라고 하시면 수십만 년. 년이라고 수십만 년. 하시면 네. 됩니다. 예. 그저 만자를 제가 생략하고 했으니까 알아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예, 이디오피아에서 수십만 년 전에 최초의 인류의 그 네. 피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땅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디오피아인이 있다면 네. 그럼 그 사람은 순수한 혈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사람을 제외한 모든 전 세계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국민은 다 어떤 형태로든 섞여 있어요. 이동 과정에서 섞여 있고. 예, 그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순수한 백이민족이야. 네. 이거는 좀 촌스러운 얘기다. 예, 그 소위 말하는 순수 혈통을 갖다가 이게 주장하면 이게 우리의 세계사의 아픈 그 과거들이 많이 있죠. 그 뭐 아리안족의 혈통을 강조했던 그 히틀러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의 혈통을 갖다가 많이 강조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제국주의 국수주의로 갔던 전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순수만 그 강조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순수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른 건 오염된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다지. 저는 이제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과거에 이런 나라였어. 이거 자랑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네. 아, 라떼 국가들. 예, 라떼 국가들. 라떼는 라떼 이랬다. 예. 네. 제가 지난번에 일본의 역사학자하고 대담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국수주의적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서 좀 걱정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왜 합니까? 그래서 얘기 들어봤더니 이거예요. 자기네 지금의 21세기 일본인은 21세기에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은 일본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제일 잘 살고 있대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제일 잘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지금의 수준을 깨트릴지도 모르는 전쟁을 왜 합니까?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한국인은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예,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집단 기아가 사라진 최초의 세대. 아니 우리가 세종대왕보다 잘 먹고 잘 산다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원하면 세종대왕이 먹던 수라 반찬을 매일 먹을 수 매일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냉장고가 집집마다 있으니까 감히 임금 옛날의 왕들은 꿈도 못 꾸던 여름의 얼음을 마음대로 먹잖아요. 그렇죠. 아이스 홍시도 먹습니다. 아이송씨. 아이송씨 좀 주세요. 얼음 이렇게 한 조각 내가지고 임금님한테 진상하면 좀 이따 드세요. 지금 하면은 이거 숟가락이 부러집니다. 조금 이따 알았어요. 드세요. 예, 자 이거 좀 놓겠습니다. 한 20분 놔두면 되지 뭐. 얼음 먹는다는 게 귀족 중에 귀족, 왕족만 누릴 수 있는 사치였던 시대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삼국 사기에 보면은 김유신 장군이 말년에 그 계집종 둘이 그 여름에는 큰 부채를 이렇게 부채질을 해서 더위를 모르고 지냈다 그랬는데 저 에어컨 생각하면 이게 에어컨 생각하면 네. 진짜 그 조적지열이다. 그 북한에는 선풍기를 70년대 80년대에 처음 봤다는 사람도 많고요. 그럼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과거 영광 뭐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회귀할 이유가 없다. 그럼요. 진짜 라떼 국가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니 거의 모든 노동이 근육 노동에 의존하던 시대인데 그게 그립습니까? 그 저기 세종대왕님이 산의 진미를 드셨나요? 아니면 검소하게 그냥 몇 가지만 반찬을 드셨나요? 세종대왕님은 이게 엽착이라고 그럽니다. 네, 전문 용어로. 약간 뭐랄까 저
홍수가 난다거나 가뭄이 든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국법에 의해서 반찬을 줄이셨는데 고기 반찬이 없이는 밥을 먹지 않았다. 당뇨병 환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 좀 비만 체질이셨다고 해요. 예. 아니 근데 좀 뭐 많이 차린다 하더라도 예. 요즘은 전 세계에서 맛있다고 하는 뭐 3대 요리도 우리가 조금만 그냥 돈을 좀 더 지불하겠다 싶으면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이게 늘 맛있는 거, 영양가 높은 거를 갖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아니, 세대에 그렇지. 살던 그 삶의 질과 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영양의 과잉으로 인해서 이 인구의 한 3분의 1이 이 고생하고 고민하게 되는 시대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옛날 라떼로 돌아가지 말자 이 말씀을 우선 크게 화두로 던지고 그래서 우리는 단일민족, 백이민족 이런 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예. 이거죠? 예. 대한민국 한국인은 짬뽕이다. 예. 다만 어떤 짬뽕이냐가 중요하다. 근데 짬뽕이 맛있습니다. 맛있고 네. 맛있고 비싼 짬뽕이면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데 음. 강호동과 장동건이 단일 민족이다. 어.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유사성이 없잖아요, 외모에서. 그리고 장동건 씨는 제가 알기로 덕수장 씨인데 덕수장 씨는 아라비아계 귀화성입니다. 실제로 기록이 그래요. 좀 그렇게도 보이네. 네. 좀 그리고- 이국적이야. 예, 그리고 화산 이시라고 그래서 예. 거기는 베트남 왕족이잖아요. 지금 베트남 가면 거의 베트남 국민처럼 저 패스포트 컨트롤 여권도 그렇게 해주고 하니까. 그래요. 아니 이런 뭐 호황우 얘기도 있고 인도에서 왔다. 그건 신화라 쳐도 나머지는 거의 확실하죠 문헌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 그는 누구인가, 네.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할 때 이걸 혈연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좀 곤란하다. 그럼요. 예, 뭐 이렇게 DNA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DNA 조사를 해보면은 뭐 저 일본계 몇 퍼센트, 중국계 몇 퍼센트, 몽골계 몇 퍼센트 이렇게 분석해 주는 데 있지 않나요? 그러면 있습니다. 뭐냐? 뭐 네안데르탈인도 네.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어떤 요소가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규정해 주느냐? 역시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이 한국인임을 규정해 주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그 자각 그렇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비록 우리말은 좀 못하거나 우리말은 서툴러도 예.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내 스스로 내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그렇게 각인하고 있으면 한국인이죠. 네, 나의 미래는 한국에 있어.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이제 귀화해서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산다. 또는 꼭 한국인과 결혼 안 해도 돼요. 뭐 그냥 한국에서 그냥 이민을 와서 산다. 예, 그러니까 영국인 혈통인데 그 가정이 근데 어쨌든 이민 와서 살다가 너무 좋아서 한국 국적을 다 취득했다. 그럼 한국인이잖아요. 네, 뭐 세금 그러면 잘 내고. 그때 그들을 한국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역시 문화적 정체성일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를 이제 접근을 해봅시다. 네. 그럼 도대체 어떤 문화적 정체성이 한국인임을 규정하는 것인가? 예. 글쎄 이것도 역시 이 분야의 고수이신 하하. 선배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 가면은 바로 이래서 고성범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예. 자, 막아줬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어려운 질문을 일단 점잖게 넘긴다. 공을 넘겨받은 우리 고성범 본부장은 어떻게 다시 대받아칠 것인지 아이송길 좀 먹어볼까? 말 돌리기. 네. 알송시다. 네. 그래. 그럼 조금 이제 듣고 있습니다. 말을 돌리는 측면에서 아까 하려다가 잠깐 그 지나간 얘기. 아까 원시 시대 이디오피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탄광지대에서 이제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원시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석기 시대인. 유물이, 네. 유골이. 근데 그게 니탄이라 그래가지고 그 진흙 석탄 더미에 있어서 이탄. 그대로 거의 보존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뒤에는 심지어는 상처 났을 때 바르는 풀립 같은 것도 나오고 뭐 등등등. 근데 영국 사람이 또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인들은 이사를 안 가니까 이 후손이 어딘가는 살고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주변 사람 한 3만 명 정도 DNA 테스트를 자발적으로 또 다 했거든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 6월에 후손이 나왔어요. 아하, 99. 진짜 이사 안 가고 사네 그 사람들. 그렇죠. 그래갖고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남편이 이 원시인의 후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스테이크를 맨날 레어로 먹었나? 뭐 이게 그 부인의 답이었고 그 남자는 누구한테나 원시인 신석기, 구석기 조상이 있다. 근데 나는 그게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고 아는 것뿐이다. 당신들은 모르는 것뿐이다. 그러네. 네. 근데 우리는 이사를 상당히 자주 한 민족 아닐까요? 한반도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후에는 뭐 이사를 안 갔지만 그 한때는 이사를 못 가게 했죠 나라에서. 농업시대, 농경시대는 거의 농로 비슷했죠. 이게 네. 저 노동력이고 세금의 원천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세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탈세하려 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막았죠. 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예, 이게 중세 유럽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이런 때가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우리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유랑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뭐 안 죽으려면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뭐 기마민족이냐 농경민족이냐 기마유목민이냐 뭐 농경민이냐 정착형이냐 유랑형이냐를 따지잖아요. 네. 근데 기마민족의 경우에는 이 천손 강림설화 하늘에서 조상이 내려오는 겁니다.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 난생설화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태어난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하늘에서 아래를 물고 내려와. 그러니까 이게 섞인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 민족이 여러 요소가 섞여 있다. 문화적으로 섞여 야, 있다라는 그거 거. 세네. 그렇죠. 퓨전은 무조건 센 거거든. 그렇죠. 예. 퓨전이야말로 한 번에 폭발할 수 있는 파워가 응집돼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이종 간의 잡종이거든요. 네. 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종이 다른 거가 만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종 교배가 우성열 그 유전하는 거예요. 예, 뭐 예. 우생학에서는 잡종 강세라고 하죠. 예, 잡종 강세. 예, 그러니까 다른 것과 다른 것이 섞여서 좀 더 우월한 것들이 나오는 물론 이제 아닙니까? 열성과 열성만 유전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 그러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 이종이 만나면은 그 강성들이 발현되는데 네. 그러니까 혼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혼혈이 인종적으로 혼혈이 있잖아요. 메스티조 같은 네. 그런 뮤라토, 나라 메스티조. 국민들이 아예 혼혈 국민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우선 여성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남성은 힘이 세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이 좋고 지능이 뛰어나고 뭐 이런 또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 비교 문화 인류학에서 보면 예, 그래서 이게 그 이종 간의 퓨전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예,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있는 그 외국인과 이렇게 결혼해서 낳은 2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쁘고 똑똑한 애들이 많고 특히 저기 동남아 쪽에 가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지인과 비교해서 굉장히 이쁘고 키도 좀 큰 경우. 그런 거 알아요? 일본 연예인의 거의 절반 이상은 그런 의미에서 혼혈입니다. 우리 그 조선족이 넘어가서 일본 연예인. 최근에 나오는 아버지가 일본 아이돌. 뭐 서양 사람일 수도 있고. 예, 네. 거의 대부분이 그 절반 이상이 그럴 거예요. 뭐 우리도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아직은 그게 좀 비율적으로는 좀 적지만, 이제 그리고 좀 특별한 일처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특별하지 않아요. 이제는 특별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 문화를 얘기할 때도 단일 문화에 집착하면 안 된다. 한국인 고유의 문화가 뭘까? 이렇게 접근하면 이것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섞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샤머니즘의 세계만 해도 이게 한강 이북은 강신무, 이남은 세습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이남은 혈연 관계로 이어지고 한강 북쪽은 이제 신어머니, 신딸 이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성이 강하고 밑에는 오락성이 강합니다. 뭐 하세요? 아직 먹을 수 좀 딱딱하네요 이게. 근데 한국에 계속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의지의 한국인이야. 종교도
불교하고 샤머니즘이 예. 섞이고 그렇지. 전 기독교 카톨릭도 그런 요소가 좀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모두 섞여요 예. 한국은. 토착화된 네. 경우가 있죠. 예. 그렇게 융합되면서 좀 또 다른 발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만 가면은 그게 발전하기 어렵거든요. 음. 새로운 학문들이 들어와서 학문도 뭐 통섭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인터디시플리너리라고 음. 보통 얘기합니다. 어우 발음이 정확하세요. 영국식 영어로. 네. 통섭학.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인터디시플리너리. 인터디시플리. 김대중 씨 말고. 근데 아 이거 안 되네. 네.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아, 이 한국인은 급해요. 예. 이게 저 최근의 한국인, 근대화 이후의 한국인. 네. 됐습니다. 아이송씨입니다. 네. 아까 박사님이 네. 도대체 한국인이 문화적으로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지만 다른 나라의 국민들과 비교해봐서 한국인이 좀 더 많이 하는 또는 네. 한국인만이 하는 그런 뭐 정서라고 해야 되나 이 문화적 공감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한국인들이 좀 정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정이 많다. 예. 정이 많지. 예. 그리고 그 좀 한도 조금 있는 것 얼마나 같아요. 정이 많으면 미운정까지 있겠어요. 저 고운정, 미운정. 미운정이 있어. 미운정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이 정이라는 게 참 뭐랄까 네. 이게 참 묘사가 안 되는 건데. 그리고요. 그리고 뭐 한도 있는 것 한. 같고. 음. 예. 그 한이 그러니까 그 영어 사전에 등재된 게 그 뭐지? 한이요? 여기 막 속이 아픈 거. 화병. 화병. 화병이 영어 사전에 등재돼 있어. 요 네. 한국에만 있는 거죠. 화병. 한국에만 있는 거야. 아무리 진단해도 안 나와. 엑스레이도 안 나오고 MRI도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아프기는 네. 아파. 근데 그게 실제로 마음이 아픈 게 몸으로 신체화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은 아파요. 예, 본인은 아파요. 그런데 이제 외과적 그러니까 네, 저기, 증상은 없다. 임상적으로는 별다른 흔적이 없는. 정이 많고 화병이 생길 정도로 한이 많다. 예. 네. 그리고 오지랖 넓고. 오지랖이 넓다. 네. 오지랖도 진짜 넓은 사람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예. 진짜 글쎄.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뭐 호구 조사도 많이 하고 뭐 사생활이 없는 사회. 내가 저 옛날에 글쎄 서면에 저기 초량에서 서면까지 불구경 간 사람 있었다니까 내 조카 중에 사촌 중에. 아니 왜 남의 집 불구경을 왜 가요? 아니 그게 그렇게 재밌대. 그리고 뭐 가야 지가 할 일이 생기는 것 같은 네. 거야. 간섭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감나라 배나라 뭐 이런 문화도 있고. 하여튼 감나라 배나라는 사람들 네. 많아요. 그리고 흥이 많은 민족입니다. 흥이 많고 음. 정이 많고 한이 많고 흥이 많고 네. 이게 다 한자식이네. 그리고 오지랖이 넓고. 그다음에 또 이 네가 뭔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아주 뿌리 깊은 평등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네가 게 있어요. 뭔데? 네. 예. 맞아요. 이게 적어도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바로 이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일본이 민주주의 하는 것도 세계적인 불가사이고 한국이 공산화 안 된 것도 세계적인 불가사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일테면 조선시대 때는 이제 신분제가 엄격했잖아요. 산업공상.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막대하는 거는 그건 못했어요. 근데 노비들은 기본적으로 재산, 말하는 짐승 정도였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아니, 많았겠죠. 노비에 대해서조차도 네. 노비에 대해서조차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하대했지만 자 정이 많고 한이 많고 그다음에 흥이 많고 그다음에 오지랖이 넓고 오지랖이 넓고 뭐든지 섞고. 네가 뭔데 하는 이 평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퓨전을 하는데 네. 아주 능하고 뭐든지 섞어버려. 비빔밥. 뭐든지 사실 비빔밥의 재료를 따로따로 먹는 거나 섞어서 먹는 거나 맛이 똑같아야 되는데 화학적으로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 희한하죠. 음식이지. 예. 오죽하면 우리는
섞어 먹는 게 표준이기 때문에 따로 국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지. 특별히 따로 나온다. 그래요. 그게 한국인이다. 네. 이런 그 감성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다. 거기 하나 더 해야겠네요. 예. 빨리빨리 하는 그런 빨리빨리. 그 문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A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요? 이거 아니 우리 시청자들이 자꾸 조금 전에 하고 또 하나 싶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저 AS 문화가 그거는 정말 그 따라갈 데가 없는 거고요. 특히 우리 저 핸드폰 네. 이거 교체 주기 우리 보통 한 6개월이면 바꾸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바꿉니까? 예, 뭐 한 6개월이나 한 1년이면 바꾸는데,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 버전으로서는 한국만 한 데가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네, 뭐든지 이게- 모든 전자 제품의 테스트 베드가 한국. 예, 그건 그만큼 이제 새로운 문화를 갖다가 빨리 접하고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아니 그 저기 뭐 송머식인지 뭐 이런 애들 보니까 며칠 만에 바꾸던데 핸드폰을 네, 며칠 만에 뭐 개인 사정이 있으시겠죠. 뭐. 근데 전화를 며칠 만에 바꾸고 전화가 오면 며칠 안- 만에 송모식이 네. 며칠 아, 만에 예. 뭘 이거 초기화한다 그러고 막 그러던데 야 빠르긴 그런 엄청 빠르네. 별종들을 좀 빼고. 전화가 일반적으로. 오면 안 되는 데서 뭐 전화가 온다든가. 그러니까 이 빨리빨리 문화가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저 제품을 만들 때 막 이렇게 거칠기도 하고 하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우리의 단점으로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IT 시대가 되면서 IT의 새로운 버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게 우리 그 IT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이 IT 강국으로 근데 됐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저 고범장 얘기대로 이 IT가 빨리빨리랑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예. 있는데 사실 그보다는 정밀한 거예요. 정밀한 거. IT는 정밀한 거예요. 초정밀. 네. 근데 그 제 친구 있잖아요. 그 김교환이. 예. 그 이 친구가 대한민국 1호 명장인데 기술 명장. 네. 근데 이 친구의 전문 분야가 초정밀이래요. 초정밀이니까 뭐냐면 10만 분의 1cm 단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야 기가 막히죠. 기계나 현미경으로 이걸 하는데 지 손이 더 정확하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명인이 되는 거지. 네. 명장이 되는 거지. 자기 손이 10만 분의 1 단위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감각이죠. 야, 정말 믿을 수 없는 만큼의 감각이네요. 예. 예.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추정 유시폰을 하고 나서 한 30년 지났어요. 근데 제가 뒤에 가끔 택시 타고 뒷자리에서 뭐 말 길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마포 공덕동 그 가주세요. 그러면 혹시 저 고성국 박사님 그 추적 60분 뭐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목소리. 네. 목소리는 안 변하니까요. 목소리는 안 외모는 변하니까 변해도 목소리는 목소리에 안 대한 변하니까. 그 이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분은 청각이 진짜 명인 수준으로 발전하신 거지. 근데 그분이 청각이 명인 수준으로 발달한 걸 수도 있지만 네. 뭐 바꿔 말하면 선배님 외모가 그분에게 그렇게 크게 인상을 못 줬다. 목소리만큼 인상을 못 줬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 갑자기 변하진 않았을까요? 무슨 이런 또 옆차이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다면적으로 보자. 제가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아우. 이게 한국 사람들이요. 그 여행 가보면 알아요. 꼭 저기 가이드가 깃발 들고 오세요 그러면은 꼭 한두 명이 딴짓해. 안 와. 네. 아니든 꼭 딴짓해 한두 명이. 이게 장원재 같은 사람. 이거를 지난 시간에 북한 용어 얘기가 나왔잖아요. 북한에서 복잡군중이라고 합니다. 복잡군중. 네. 꼭 저기 남의 말 안 듣고 딴짓하는. 딴짓하는 사람 한두 명 복잡군중. 네.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요즘은 뭐 그냥 어디 같이 가면 웬만하면 그냥 가자는 대로 하는데 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한 판의 바둑이다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 가이드가 이리 네. 가자 그러면 그냥 가고. 근데 제가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야 가이드가 가자 그런다고 내가 거기를 가냐? 그럼 손 들고 여기 바꾸자. 아니지. 네. 그 손 들고 그러면 분란이 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아니까 네. 이렇게 가면 되잖아. 꼭 혼자 딴짓하다가 길 잃어버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찾으러 오나요, 사람들이? 되게 나를 찾기 전까지는 못 움직이죠. 네. 민폐를 끼치신 거네. 네, 아주 대표적인 민폐 여행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혹시 추적이 60분 고승국 박사님 네. 아니십니까? 그러면 약간 피곤할 때 좀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짝 앉아야 되고 좀 그런 그렇죠, 불편함은- 그렇죠. 네. 예, 그때부터 불편해지죠. 아, 모르는 체 하시지. 예. 저 아닌데요. 아니 그건 아니 아닌다고 아니라고 할 수가 에이 맞네요. 뭐. 그럼 꼭 이렇게 차를 세우고 얼굴을 이렇게 보고 맞는데 뭐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외국에 나가면 사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든 안 봐주는 거가 기본이라고 그러대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뚫어지게 보면은 굉장히 적대적인 신뢰죠. 예. 신뢰이기도 하고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들이 많대요. 네. 그래서 노려보는 것만으로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저쪽에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같으면은 다 누가 총 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잘못 노려보다가 총 나오는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위협 행위니까. 근데 우리는 그건 안 그렇거든요. 네. 물론 이제 껄렁껄렁한 젊은 10대 애들이 서로 눈 노려보다가 갑자기 주먹 다짐까지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람 쳐다보는 거 자체가 약간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까지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그 일상에 그 관심이 많고 또 참견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강한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한국에 와서 충격받은 얘기를 두 가지 해주는데 네. 자기는 아주 인상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때 90년대거든요. 하나는 지하철 표를 살라고 여기서 1,000원짜리를 딱 꺼내면 거스름돌이 벌써 나온대요, 동전이. 표를 사기 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냐. 정말 빨리빨리를 실감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이제 저 이런저런 해서 한국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싸우는 모습을 3번 정도 봤는데 이게 특징이 있더라. 말리는 사람이 에이 화를 내고 가면 그다음부터 싸움이 그치더라.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더 불붙더라. 이거 닭싸움인데요. 네. 닭싸움 우리나라밖에 안 한대요. 그런가요? 네. 근데 제가 본 거는 네. 이탈리아에서는 진짜 닭싸움만 하더라고. 곧 막 주먹 다짐 할 것 같은데 끝까지 주먹 다짐 안 하고 말로 끝내대요. 그 사람들은.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닭싸움을 거의 안 한답니다. 네. 그냥 바로 네. 바로 주먹 다짐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로 총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로 위험하다 그러더라고. 그 관계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들 얼굴 똑바로 보지 말고 네. 또 웬만큼 그 기분이 좀 언짢은 불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도 내가 총을 갖고 있을 때면 몰라도 저쪽에서 총 빼면 나도 총 빼갖고서 대항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아무리 태권도 7단이라도 저기서 총 빼면은 어쨌든 내가 불리하니까. 장사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진짜 그런 상황을 피해라. 근데 그 저기 뭐죠? 미국인들은 보통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뭐 하이나 굿모닝이나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게 무서워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건가 그래요? 아니 그거는 뭐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네, 아니, 친절한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은 뭐 또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지금 그런 밤 10시 이후에 그렇죠. 뒷골목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고 일상적으로는 뭐 환한 대낮에 뭐 어디서 만나든 다 눈인사를 하거나 또는 짧게 뭐 하이 하고 하거나 그러죠. 표정도 좀 부드럽고. 예. 그렇지만 상대를 뚫어지게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게 게르만 간섭하지 족장의 않는다. 밸런스 오브 호러라고 겉보기는 평화롭지만 적의 품 안에 무슨 무기를 어떻게 감추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워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행동하는 공포의 균형이죠. 그게 일본의 사무라이 그 에도 막부 시대 때를 거치면서 일본도 그렇게 내면화됐다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죽어야 되니까. 죽이거나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말을 잘못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유법이거나 아니면 완곡어법으로 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적 절차와 규범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 갑자기 막 니네 없이 막 하다가 시틀리면은 와 했는데 되게 닭싸움으로 끝나고 끝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서 생기는 정을 아까 뭐라 그런다? 미운정. 미운정. 네, 이 미운정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자, 우리가 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한국인을 조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이 많고 한이 많고 흥이 많고 또 이 평등 의식이 강하고 오지랖이 넓고 오지랖이 넓고 빨리빨리 성격 빨리빨리 근데 근대화 이후에 생긴 거 아닌가요? 예, 근대화 이후지만 어쨌든 그것도 이제 한국인의 네. 문화적 정체성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되고 되게 이런 그 문화적 특징을 보이는 것이 한국인이다. 이건 참 어떤 면에서는 유니크하다, 독특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이런 한국인과 가장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태리? 이태리 같아, 이태리. 이탈리아하고 아일랜드 섞어놓으면 딱 한국 사람이 되지 않나 아일랜드도 싶습니다. 비슷해요? 제가 네. 이탈리아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네. 그 택시도 사이드 밀러가 있고 그리고 깜빡이라고 그러죠. 네. 시그널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깜빡이를 안 쓰더라고. 택시 기사가. 네. 이거야 이거. 손으로? 좌회전할 때는 싹 이러면서 좌회전. 딴 차에다 세워놓고. 우회전할 때는 전적으로 소리 안 쳤잖아요. 그러면 왁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택시 기사보다 더 이 무대뽀인 운전은 이탈리아에서 딱 처음 봤어요. 이태리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다혈질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갔는데 시칠리아. 네. 어떤 식당이 되게 맛이 있어서 예. 내일 문 연다. 그럼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다. 알았다. 근데 이만한 책을 갖고 와서 6시 딱 적어요. 다음날 6시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 이게 웬일인가. 그래도 이제 주변 관광지를 돌다가 8시쯤 가니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았죠. 어제 예약한 저 한국인 여행자 아니냐고. 근데 6시 예약 아니었냐고. 너네 6시 예약한 거 맞다고. 근데 왜 문을 8시에 여냐고. 우리는 원래 8시에 연다고. 근데 왜 6시에 예약을 받아줬냐. 그랬더니 당신이 6시라 그러는데 우리가 안 낸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냐. 좀 이거를 참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거를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게 얘기해주는. 그러면서도 끝날 때 내일 저희가 이 도시를 떠난다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를 싸주는 참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정이 많네요. 이탈리안식. 네.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뻔뻔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뻔뻔해서 스페인도 좀 뻔뻔해요. 네. 그리고 그 사기꾼들이 또 소매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달라요. 소매치기 하거나 뭔가 사기를 치려다가 걸리면 창피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도망을 가. 걔네는 실패했네. 씩 웃어. 시구서. 그걸로 끝? 네, 아주 뻔뻔해요. 그런데 그게 별로 밉지가 않아. 네. 그리고 근데 당하면 괴롭습니다. 그렇죠. 당하면 괴로운데 안 당하면 돼. 네. 거기 노천 카페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노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시켰는데 음식값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네. 내가 조금 전에 들어가서 이 메뉴를 보고 네. 커피를 시켰는데 그리고 노천 카페에 앉았거든요. 근데 내가 받던 가격보다 한 3배나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노천 카페 하면서 메뉴를 갖고 오는데 네. 두 종류의 메뉴야. 안에 가격과 네. 노천 카페 가격이 다른 거야. 그래서 난 2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여튼 내가 항의도 좀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러다가
그랬더니 얘가 실수로 뭘 하나를 더 메뉴를 더 갖고 온 거야. 관광용. 저는 노천 카페 메뉴에다가 관광객용 메뉴를 뒤집어 쓴 거예요. 3배. 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좀 미안해하거나 네. 아이 그 뭐 그냥 노천 카페 비용만 받을게요. 그냥 1.5배만 내세요. 네. 되게 1.5배 정도는 하거든요. 네. 노천에서 햇빛 쬐는 비용이지. 근데 얘가 뻔뻔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뻔뻔한 거예요. 항의를 해도 아니 뻔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래 그래. 근데 이탈리아는요 네. 또 고급 식당 가면 희한한 게 네. 진짜 메뉴가 두 종류거든요. 네. 가격표가 적힌 거, 가격표가 없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인류 웨이터의 기준은 누가 돈 낼 사람인지를 파악해서 가격표 있는 거 그 사람한테만 줘. 일반 손님한테는 가격표 없는 걸 줍니다. 그래서 비싼 걸 시키게. 그러니까 일단 가격을 그것도 있죠. 그게 제일 큰 목적이겠지만 가격을 아는 순간에 뭔가 부담이 되니까 이 기분이 아하. 좀 이렇게 멋내고 폼 내려오니 기분이 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참 배려가 깊네. 하고 이탈리아는 제가 이제 어떤 신부님을 모시고 근데 이거 네. 이탈리아 그들은 누구인가 이건 아닌데. 이제 그 다시 여기까지만 할까? 하면 한국으로 넘어가죠. 네. 한국으로. 네. 이게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안 외워지네. 아까 뭐뭐가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정, 한, 흥, 오지랖, 네. 오지랖, 다 한자들이네. 그다음에 이제 퓨전 섞이는 거. 퓨전. 사실 이게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잘 이런 문화적 그 요소들을 잘 발현하면 굉장히 좋은 강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 아는 스포츠 스타의 부인 돈 더 준다 그래도 이제 일본이나 중동 안 갑니다. 물론 일본 중동 갔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때 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자기 부인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전화 들고 주문하면 그날로 와. 네, 심지어는 음식도 오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와. 이게 알라딘의 요술램프지, 딴 게 요술램프야. 아하, 그렇지. 한국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두드리면 바로 나타나지. 요새는 또 외국어 서비스도 된대요. 이런 경이적인 스피드, 여기에 일단 익숙해지면 길들여지면 다른 데는 답답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 BBQ라고 있잖아요. 예. 그 이제 회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스페인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줬다. 하나는 저 테이블에 누르면 소리 나는 벨. 네, 종업원 부르는 페이저. 그렇죠. 네. 이거 저 외국에는 이거 없잖아요. 그냥 앉아서 웨이트 하염없이 쳐다봐야 웨이트가 됩니다. 나를 네. 볼 때까지. 볼 때까지 눈을 맞추고 해야 네. 되나. 그 손짓하는 것도 좀 실례고. 네. 손짓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눈 마주치면 그때는 이제 살짝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거를 보급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배달하는 그 네. 택배 서비스. 이거를 식당에서 배달한다는 건 그 사람들로서는 패스트푸드 점 그렇죠. 아니고서는 사실 네. 패스트푸드점도 뭐 드라이브 스루 정도 있는 거지 그렇죠. 배달까지는 네. 아니었는데 또 이 스페인은 그 시에스타가 있는 나라잖아요. 여름에. 낮잠 자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해내릿한 사람들인데도 이거가 폭발적인 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우리의 이런 빨리빨리 문화까지 또 뭐 정이 많고 혼이 막 열정이 막 넘치고 막 흥이 넘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잘만 우리가 그걸 그 결합을 해서 발현시키면 세계에 통한다. 네. 얼마든지 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자꾸 단일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면 안 된다. 그렇지. 걔네라고 해서 뭐 계속 그거 해야 돼요? 예,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게 참 이게 저 방송하는데 참 이게 불편하게
그래도 의지의 한국인다 이렇게 끝까지 하는 거. 아니 지난주에는 뭐 말을 짧게 한다 길게 한다더니 오늘은 이제 행동으로 행동을 이게-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시는 이게 겁니까? 보통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네. 그냥 의문과 끈기. 좀 하다가 말지. 네. 야 이거 끝까지 하네. 음. 그래서 내가 얘기 진행하다가 지금 까먹었어. 이런 것들을 이런 장점들로 전화를 시켜서 세계에 통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갔는지를 까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빨리 뭐 이런 거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맛있어요? 아, 맛있네요. 얘기 끊긴 김에 아이스홍 씨 광고나 합시다. 하고 아, 맛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뺨칩니다. 예, 우리 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네. 있어요. 이 한국 사람은 꼭 딴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또 다 듣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제품이라고 그러셨? 예천? 음, 예천이면 저 김진호 양공장이 있는 그 예천이네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 경북 예천에 우리 발효곶감 하시는 이주연 아미고님이 우리 여름에 간식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맛있죠? 오, 그 제가 아까 우리 한국인의 이런 그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잘 그 살리면 이 세계에 통한다, 예, 이런 말씀을 네. 제가 드렸는데 사실 제가 뭐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몇 나라를 다니면서 스스로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다. 뭐냐면 아까 BBQ 얘기도 했지만 아니 서양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자제품 AS하고서 2주간 기다리는 거를 뭐 그렇게 즐거워하겠냐고요. 그냥 자기네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냥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가 봐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뭐 준비도 하고 웬만한 고장은 지가 직접 고쳐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하루 만에 거의 모든 AS가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은 사실 땅이 뭐 땅 넓고 땅 좁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다 우리는 거점별로 다 하는 거니까. 뭐 서울에서 AS 부르는데 제주도에서 와서 고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주면 그 사람들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 근데 연관 산업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다른 그 부품 업체, 협력 업체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경악하는 게 네. 어떻게 안경점에서 즉석에서 내 도수에 맞는 안경이 만들어지지? 음, 보통 2주나 3주 그렇지. 정도 걸리거든요. 병원 가서 검사부터 해가지고 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와서 안경만 10개 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내가 저 손님에게 안경을 즉석에서 만들어주고 싶다. 예컨대 유럽에 어떤 안경점이 있다 치죠. 근데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사람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아, 물론이죠. 제 친구 이철국은 양목을 맞추는데 네. 맞춘 다음에 한 1시간만 기다리라 그래. 그러면 가봉을 해줘. 그래갖고서 또 1시간 있으면 저 완성된 옷을 가지고 가게 해줘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춤형 양복은 보통 한 보름 정도는 중간에 가봉 한 번 더 가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이건 확 단축시켰거든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 데 있어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보다도 다 싸요. 시중에 어떤 맞춤 가격보다 싸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로 5가입니다. 간접 광고는 절대 아닌데 제가 가서 아, 이건 사보려고. 이건 네. 직접 광고입니다. 종로 신사. 예, 종로 신사.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훈재 박사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한편에서는 선도적으로 어디에선가 치고 나가면 그렇죠. 전체가 그걸 따라서 열심히 또 쫓아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옛날식으로 따지면 불균형 발전론이에요.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끌어올려서 다른 좀 뒤떨어진 데가 다 거기에 끌려오도록 하자. 언제 이걸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다 한꺼번에 이걸 상승시키냐. 우리 그럴 만한 자원도 없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다. 특정 분야 몇 군데 찍어가지고서 가자. 이게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AS나 이게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택배 이런 것들도 특정 분야에서 치고 나가면 이렇게 돼. 우리나라도 모든 분야가 한꺼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예, 뭐 그
우리 예전에 자동차나 전자제품 살 때 야, 이거 여기는 AS는 잘해. 사실 그 길로 조금씩 이제 그 수요가 몰리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응? 아, 예전엔 예물시계 살 때 이거 진품 맞아. 그런 거 걱정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도 평가할 때 보면 뭐 배기량이 어떠냐, 뭐 그 연비가 어떠냐를 떠나서 이거 AS가 잘 되는 거야, 어쩐 거야. 그리고 외국 자동차들 AS가 잘 안 되는 자동차들은 밀려버렸어요. 네. 예, 특히 뭐 저기 그 삼성 가전 네. 처음에 음. 아주 획기적이었죠. 그 AS 같은 거. 네. 그러다가 이제 이 가전에 있는 모든 다 퍼졌고 지금은 뭐 그런 그 AS만이 아니고 물건을 구입하는 거 뭐 당일 배송, 전국 어디나 당일 배송 이게 사실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일 배송했던 회사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IT 기업으로 커져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만 가능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하면서 그 어떤 나라를 좀 담고 싶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말씀하셨고, 예. 그다음에 아일랜드 지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일랜드 얘기를 했어요. 아, 저도 일본 하고 싶었는데 일본을 먼저 하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노르웨이. 아, 예. 부럽지만 우리가 노르웨이 모델로 상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이런 취재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를 이제 주제로 좀 아무 말이나 떠들어 봤는데 우리랑 제일 비슷한 또는 우리랑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나라 민족은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일본이라고 제일 생각합니다. 이 합이 잘 맞는 일본. 그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 어디나 유태인들이 살다가 더 좋은 데로 가면 거기가 일본 차이나타운, 아니 제피니스 타운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돈 벌어 떠나면 거기가 코리아 타운이 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해외 여행하다가 한국 식당 꼭 가고 싶은데 없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는 데가 일본 식당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도 일본 식당 찾다가 없으면 한국 식당 찾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민족적 원한이 얽힌 역사적인 그 악연이 있지만 그건 이제 충분히 좀 극복하고 어쨌거나 둘 다 자유민주 체제니까 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따져보면 또 합이 맞는 부분도 꽤 있어요. 저는 베트남 같아요. 베트남. 예. 무엇보다도 이게 한자 문화권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공유해왔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거기도 여전히 지금 우리는 많이 소가족으로 갔습니다만 거기는 아직도 대가족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같이 지금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뭐 감정이라든가 정서를 많이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 데가 베트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성 면에서는 베트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에 가보니까 누가 베트남 고전 소설을 하나를 읽어보라고 권해줬습니다. 영역본이에요. 저 그거 읽다가 춘향전 표절인 줄 알았어요. 똑같아. 그냥 똑같아요. 이건 표절일 일은 없는데 그만큼 문화적 배경이 거의 비슷했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저는 뭐 우리랑 비슷한, 우리랑 참 저 사람들 우리랑 비슷하다고 느낀 건 이탈리아였습니다. 그 사람들 이 못된 습관까지 우리랑 비슷하더라고. 새치기 하고. 네. 이탈리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당혹했던 적이 있는데 시칠리아에서 버스를 타니까 어떤 애가 올라타가지고 이런 종이 쪽지를 나눠줘요. 그리고 시뇨레타 이게 선생님, 사모님 여기 있는 이 소년 세상에 물정 녹록지 않아. 이게 억양까지 똑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거 하는 사람들은 다 그 톤으로 연습을 하나? 그리고 경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난 것까지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탈리아를 배우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탈리아에 보면서 이 사람들 하면서 아이고 이게 참 어떻게 이탈리아 사람들 사이 모습에서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그랬던 경험이 좀 있는데요. 그거 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또 싸움도 잘할 거예요.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 그 갈등이 심할 거예요. 약간은 조금 다른 듯 하면서 같고 같은 듯 하면서 달라서 서로 다르면서 공존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내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가 그 하모니를 이루는 데는 또 좋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 점에서는 핀란드 사람들의 좀 그런 걸 좀 제가 느껴요. 뭘 느끼죠? 그러니까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그 사람들 굉장히 정이 많습니다. 화이부동 동이부라. 예,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정이 많습니다. 정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의 역사가 그래서 그런지 한도 많아요. 한도 많고 그런가 하면 그 교회는 말이죠. 핀란드의 교회는 네. 다 무슨 콘서트장이더라고. 거기 루터교가 예. 많은.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신교도 개신교 네. 교회인데 거긴 뭐 무슨 유럽 그러면 첨단 그 고딕 양식의 무슨 저 성당들이 쫙 있잖아요, 도시마다. 네, 그건 이제 서유럽 쪽. 그렇죠. 핀란드는 전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눈높이가 낮아요. 같고 그런 면에서 그 흥이 있으면서도 한이 있고 또 정이 많고 그런데 우리랑 많이 다르죠. 그 실제 그 생활하는 문화는 우리랑 많이 다른데 제가 언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참 이 사람들 참 멋지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 핀란드에서 저녁을 그 핀란드 사람들 집에서 초대받아서 먹은 적이 있는데 저녁이래봤자 집에서 하는 가정식이니까 아주 소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그 어린 한 7, 8살쯤 된 애한테 저기 뒤에 가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애가 뒷정원 그 집의 정원이에요. 가서 뭐 이렇게 따갖고 와서 이렇게 수돗물에 한번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듯이 해서 딱 갖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각종 베리류야. 블루베리도 뭐 있고, 랍스베리, 뭐 블루베리 라스베리 뭐. 뭐 이런 거야. 그게 디저트야. 그게 시골도 아니에요. 그냥 그 중소도시에 그런 집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서하고 참 잘 맞는다. 우리도 왜 요즘 저 주말이라도 그 시골에서 농막이라도 어떻게 하나 지어가지고 잠깐이라도 흙을 파서 뭐라도 상추라도 직접 내가 심은 거 따가지고서 쌈장 찍어갖고서 이걸로 힐링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농막 논쟁에 대해서는 방송하셨습니까 혹시? 예, 농막 논쟁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 종결시켰죠. 예, 농림부의 원점 네. 회기를 제가 강력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뭐 저 때문에 그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비슷한 것은 이탈리아나 화이부동은 핀란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저기 직접 따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고 싱싱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어디서? 그 운산농장에서 블루베리 따먹어봤는데 여기 운산농장 저 자막 나가겠습니다. 운산농장. 이거는 이건 운산농장 그거는 저 아니고. 문경의 네. 천주봉 오미자고 네. 예. 운산농장이라고 어디? 이제 네. 포천에 있는데 포천에 네. 있는 운산농장인데 예, 포천에 된장, 있는. 고추장 이런 장류를 하는 데인데 예. 그 집 주변에 블루베리 나무가 많아요. 근데 그 주인장이 네, 지난번에 우리 점심 그냥 먹고 나서 가서 따서 드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따 먹어봤죠. 네. 맛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경험한 거로는 제일 맛있는 과일은 서리에서 먹는 과일. 네? 남의 밭에 있는 거를 몰래 따서 먹는 과일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그게 정서적으로 긴장한 상태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맛있는 거는 이렇게 허가받고 나무에서 직접 따는 거. 그게 뭐든. 그게 최고예요. 예. 하동의 그 악양면에서 그 감, 대봉감 맞아, 따먹었을 때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음. 그냥 감이 막 익어서 떨어질랑 말랑 할 때인데 거기 그 감 주인께서 따서 드세요. 그래서 따서 먹어봤더니 꿀맛이에요. 요게 핀란드입니다. 네. 자,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뭐
정이 많다. 한이 많다. 한이 많다. 흥이 많다. 흥이 많다.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다. 그다음에 평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뭐든지 섞는다. 뭐든지 퓨전하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다. 좀 빨리빨리 하는 성격이 그리고 있다. 빨리빨리 하는 성격이 있다. 그리고 이걸 다 아울러서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한다. 네. 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제발 우선 혈통 따지지 말고 백이민족, 단일민족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게 글로벌한 이 전 세계에 함께 화이부동하는 다르지만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이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좋은 이 문화적인 그 요소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편성을 띠고 나갔으면 좋겠다. 네, 오늘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드셨나요? 아, 언제 다 드셨어 그걸? 열심히 먹었어요. 왜 안 드시나요? 제가 제가 열심히 좀 먹어야 되겠네요. 아, 이거 하나 먹으니까 배가 부르네. 다 좋은데 맛있습니다. 네. 그거 열심히 깨기만 하고 왜 안 먹어요? 아우, 야, 아이스크림 땀치네요. 네. 훨씬 부드러운데요. 유지방도 덜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살도 덜 찌고. 요즘에 없지. 네. 제가 근데 네. 이 국대 토크가 자꾸 먹방처럼 가는 것 같은데? 여기 뭐 오늘 오미자하고 아까 저기 저 된장 네. 운사동이다? 네, 거기도 있고. 네. 역시 이 한국 사람들은 또 먹으면서 뭐를 해야 서로 여러분, 친밀감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편성한 이후에 편성 개편을 한 이후에는 평소 방송할 때는 제가 일체 상품 광고를 하지 않는데요. 이제 이 녹화지만 이 국대 토크만은 이렇게 뭘 먹으면서 마시면서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 상품 광고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대 토크에서 써주세요 그러고 보내시면 저희가 아주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네. 국대 토크에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하, 이거 많이 오는 거 아닐까요? 말이 난 김에 아까 종로 5가에 뭐라 그러셨죠? 저기 종로 신사. 종로 신사. 그럼 저기 저 고성국 TV에서 왔습니다. 그럼 뭐 10% 할인 이런 거 됩니까? 당근이죠. 아니,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게 해줘요. 네. 왜 서사가 나와? 신사. 네. 그 보통 있잖아요. 양복은 양복에 옷을 맞추게 양복에 몸을 맞춰요. 네. 그렇죠. 양복에 몸을 맞춰. 그러니까 저같이 유선형 몸매는 상당히 좀 기성복 사기에 껄끄러운 어렵죠. 면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네. 모든 사람들의 체형이 흔히 양복점에 걸어놓은 그 표준이 모듈이 안 맞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막 화가 나요. 네, 아니 저거 그래서- 진짜 사람이 입는 건가 근데 싶어. 우리 친구 이철국은 네. 사람 몸에 옷을 맞춰서 맞춤을 해줘요. 네. 맞춤형 양복점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장애가 있어. 아. 예. 아픔이 이 있으시구나. 발에 왼발 양쪽 발에 다 심한 장애가 있어서 네. 맞춤형 구두를 신어도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한 2시간 작업하면 1시간은 누워 있어야 돼.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다 조금씩 몸이 약간씩 어딘가로 기울어져 있거나 어딘가가 좀 이렇게 그렇죠. 네. 완벽한 균형은 없다고 보고. 그거를 자기가 그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내는 그 아주 특별한 노하우가 그동안 생긴 거예요. 네. 수십 년간 양복을 하면서.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이철국이 보내주는 양복은 제 치수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안 가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 입으면은 딱 맞아요. 제 몸에 맞아. 치수가 그래도 안 변한다는 걸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 같아. 아 진짜 고수시네. 예, 딱 네. 보면서 이거 조금 배가 좀 들어갔네. 뭐 예시를 든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변한다. 그러면 종로 신사 예. 네, 이철국 사장님. 진짜 명인이에요. 네. 자, 여러분,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아무 말이나 하는 국대 토크. 오늘은 여기서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 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 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 화이팅!